왜 학생들은 매 학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실하고 지루한 성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저희는 학교 성교육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보고자 보건교사 두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성교육은 1, 2, 3, 4, 5, 6학년 다 이루어지는데 보통 보건교사에 의한 성교육은 한 학년만 17차시를 법적으로 진행하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성교육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건교육에 대해서 사춘기가 시작하고 또 이성관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5학년에서 그 17차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부에서는 초, 중, 고 각각 보건 수업을 최소한 17차시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7차시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 수업의 현실입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성교육은 의무인 반면 보건 수업은 중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이기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건교과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17차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17차시 하는 학교가 되게 많고요. 고등학교 가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더 못하는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전 학교까지는 이제 저한테 특별히 34차시 기회를 줘가지고 그 이전 학교 학생들은 정말 충분히 성교육을 배웠죠.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들을 충분히 하려면 17차시 갖고도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17차시도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요. 바로 성교육 표준안입니다. 교육부가 약 6억 원가량을 들여 제작하고 2015년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남성의 성에 대한 욕망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 이성교제가 건전하지 못했을 때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와 같은 성별 이분법 강화, 시대착오적인 문장,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 등 논란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5 표준교육과정이 성교육 표준안이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시대에 맞춰지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다른 나라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 기준이 되는 게 유네스코 성교육 표준안이거든요. 근데 그 표준안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 성교육은 정말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성교육 표준안조차도 조기 성애를 뭐 약간 유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성립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성교육 표준안이 표준안이기 때문에 사실 수업에 적용할 때 그걸 사용하기가 많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건교과서를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보건교과서도 작년에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개정된 교과서가 5, 6학년 교과서밖에 없어요. 내년에는 이제 3, 4학년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살펴보지를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보건교육 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 점도 있죠. 그쵸.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것이 2015년도에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자위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거든요. 매년 질문 받아보면 자위와 동성애가 안 나오는 날이 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걸 언급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질문에서 시작하는 제 수업의 특징상 참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매뉴얼을 잘 피해서 학생들의 질문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2015 성교육 표준안 외에도 보건교사 수가 부족한 점 등 현재 성교육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성교육을 보건교사만 진행해야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보건교사분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교육이 왜 보건교사한테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애초에 보건교사가 하는 거는 보건교육이거든요. 보건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이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거라서 그 중에 한 챕터에 성교육이 있을 뿐이지 보건교육은 성교육이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교육 15차시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성교육이 저 말고도 담임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물론 간호학과에 나왔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성적인 질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성교육을 성인이신 선생님들이 모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성교육 안에 꼭 그런 생물학적인 요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경계를 존중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배려할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교육은 모든 아이들을, 학생들을 만나는 모든 어른이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국어교사는 국어 작품 속에서 접하게 되고요. 도덕이나 가정은 지금 또 성교육 단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진행을 해야 되고, 실제로 가정이나 도덕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블로그에 들어와서 많이 참고해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교육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처럼 성교육을 다른 교과 과목과 연결해서 진행했을 때 보다 나은 성교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교육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지식을 배우는 수업이 아닌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관계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이죠. 성교육이란 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하는지, 또 알아가는지 배우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관계도 어쨌든 여러 가지 관계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어떻게 잘 모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관계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관계를 알아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교육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성관계를 제의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할 때, 그리고 거절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도 이제 이번 주에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절할 때는 상대의 인격을 무시한다거나 그렇게 거절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유럽에서 성교육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바뀌었던 게 교육혁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교육혁명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애들이 성교육 해방이 돼야 된다, 성에 대한 해방이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성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진짜로 깨닫고 성교육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아이들이 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교육이 많이 재정립되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아이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매년 질문을 받아오면 그 질문이 매년 발전하거든요. 학습자의 니즈에서 시작하는 성교육,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현재 성교육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